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이루어진 사실혼 해소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사실혼 해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피고에게 명확히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할아내었다는 것을 통해 원고의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의 의지가 피고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이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송공층의 어머니께 갔는데 극히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혼인신고를 막았더니 이번에 만난 그 그대여라는 여자도 아들의 재산을 노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로 송공씨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저는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 여자가 진작 제 말을 들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물론 사실혼과 법률혼을 분등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의 한평생을 결정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다는 등 공감하는 행위를 하며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피고가 게시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고가 심리학하고 피해의식이 있어 발생한 해프닝이라 판단됩니다. 누구도 대상이 원고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추측으로 원고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중학교 때도 지람이가 미소리를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너무 재수없으니까 나대지 마. 아니에요. 게시글이 비방과 욕설이긴 하지만 딱히 미소리를 할 건 없었어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미소리는 학교와 친구들에게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지람에게 욕먹을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제가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욕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묻고 싶어요. 너무 가까이에 흔하고 그것도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내용을 저만 소송에 오게 된 게 약간 억울해요. 양산 남부고등학교 경북대전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1등입니다. 와! 양산 남고 화이팅! 네, 깜찍한 학생들이 준비한 우리가 남이가라는 제목의 민사 모의 재판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 팀의 내용은 실제 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학교 폭력 문제를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팀의 사건 내용과 비슷한 경우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중학교 시절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이미 쌍방은 중학교 시절에도 학교 폭력으로 다툼이 있었는데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쓰레기통에 구겨 넣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SNS상에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고등학교를 진학한 피고는 원고를 또다시 SNS상에서 비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도록 하는 행위를 하며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쌍방 다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중학교 시절 이미 한 차례 학교 폭력으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괴롭히는 행위가 더 심해지고 있는 피고를 처벌하고 싶다는 것이고, 피고는 SNS상에서 원고의 실명을 거론한 손바닥가 잘못인 것이지 본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원고도 SNS상에 다른 친구를 험담하거나 댓글에 다는 행위를 하는데 원고 자신의 행위는 잘못이 아니고 피고에게만 잘잘못을 묻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 측은 병원 치료비 50만 원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번 문제의 원인은 원고의 심리학함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므로 기각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쳐 판결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의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원만한 해결로 조정을 권하고 판결 전에 쌍방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팀의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끄거나 진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예, 원고 소송대리인 윤영애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소송대리인 한다면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 소장 진술해 주십시오. 제출된 소장에 진술된 바와 같이 원고 도미솔은 현재 고1 학생이며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중학교에 나온 피고 오지람의 괴롭힘이 날로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같은 반을 하며 주변 친구들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인 괴롭힘을 가하던 피고 오지람이 고등학교 입학 후 많은 친구들이 공유하는 얼굴책이라는 SNS를 통해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다는 등 공감하는 행위를 하며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도미솔은 악의적인 글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피해를 준 피고 오지람과 이에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부모에게 병원 치료비 50만 원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도 보탠
1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답변서에 적어 제출한 바와 같이 피고 오지람은 원고 도미소를 얼굴책에 직접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의 게시글에 자유롭게 댓글을 달던 원고와 피고의 친구들이 장난으로 대화방에 없던 원고를 게시글의 대상인 듯 거론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화방에 있던 친구들은 피고의 게시글에 자신인 듯 또는 다른 친구인 듯 말했지만 다들 불편해하지 않았는데 유독 원고만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사실을 알고 불편해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게시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고가 심약하고 피해의식이 있어 발생한 해프닝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원고 측의 손해배상금을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없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혀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는 것이고 피고 측의 주장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원고 자신의 심약함 때문이지 피고의 괴롭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쌍방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장과 답변서 준비 서면을 통하여 본 사건의 쟁점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에서는 증인이나 제출할 증거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예, 원고 측에서는 얼굴책의 게시유가 댓글을 모두 읽고 원고에게 알려준 중학교 친구 손바다,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한 학교 상담교사 신중혜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올린 얼굴책의 게시유가 친구들이 단 댓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이번 소송과는 별개이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록은 피고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원고 측의 증거 자료에 대한 의견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피고 측 의견은 기각합니다. 그럼 피고 측 대리인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저희 측에서도 원고 측과 마찬가지로 얼굴책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읽고 댓글을 작성한 친구 감나라 담임교사 우아미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원고 측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얼굴책에 올린 게시글과 댓글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예, 피고 오지람의 담임교사는 객관적인 증인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학기가 시작되면서 담임교사가 바뀌게 되어 지속적으로 피고를 관찰하고 상담해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의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담임교사 우아미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합니다. 그럼 양측 대리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으로 준비 절차 기일은 모두 마칩니다. 정보 매체의 발달이 편리하게만 느껴지겠지만 새로운 범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폭력이라는 형태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지만 가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며 피해 입는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어린 학생들의 사소한 실수라고 덮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원고와 피고는 세상에서 가장 원수 같은 마음이 들겠지만 중학교부터 친구이고 미래를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기에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본 재판부는 소송 진행 중에도 원피고 간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쌍방은 소송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취하여 주시고 변론 기일은 2017년 9월 27일 본법정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부지방법원 2017가단 68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도미솔 피고 오지람 외 1인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예, 원고 본인이 법정 대리인 도합이, 소송 대리인 윤응혜 그리고 증인 손바다 신중에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도 피고 오지람, 피고 윤보, 소송 대리인 한다면 증인 감나라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위 진술 시 형법 152조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증인 손바다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원고 측 증인 손바다, 신중에는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현재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시 남부동 남부아파트 101동 2401호 주민번호는 010203411233으로 동원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남부시 양주동 하나아파트 203동 1004호 주민번호 660808223344로 상담고등학교의 상담교사입니다. 증인 손바다는 미성년자로 보호자의 동행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증인 손바다 학생의 어머니께서 동행하셨습니다. 네, 그럼 피고 측 증인 감나라는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현재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시 오리동 평안아파트 103동 2001호 주민번호 010304
423344로 주임 상당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증인 감나라는 미성년자로 보호자의 동행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증인 감나라 학생의 어머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모든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고 증인 손바닥는 증인석에, 다른 증인들은 법정 대기석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원고 측부터 신문하겠습니다. 원고 측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증인 손바다 씨, 원고와 어떤 관계이시죠? 미소리와는 중학교 때 같은 학교였고 같은 반을 2년 했어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매일 깨톡이나 얼굴책을 통해서 만나니까 지금도 그냥 같은 학교 친구 같아요. 그럼 피고와 증인은 어떤 사이인가요? 지람이요? 지람이랑도 중학교 때 같은 학교였고 지람이랑 저랑 미소리랑 3학년 땐 같은 반이었어요. 그럼 원고와 피고가 같은 중학교 같은 반을 했다는 건가요? 네, 셋이 같은 반이긴 했지만 그냥 같은 반 친구 정도? 증인은 피고가 얼굴책에 올린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나요? 네, 저도 댓글을 달고 대화를 주고받았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부끄러워요. 얼굴책에서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지람이가 게시글에 부끄러울 정도의 험담을 썼어요. 이 내용이 맞죠? 그렇다면 험담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대상? 누구에게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지람이가 게시글에 욕설을 적었고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렇지만 대상이 누군지는 다 알았을 거예요. 증인은 게시글과 댓글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했나요? 미소리요. 원고 대리인은 증인에게 추측성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 대리인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피고가 왜 원고를 대상으로 이런 비방글을 적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미소리가 친구의 남자친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일 거예요. 지난번이라고 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중학교 때도 지람이가 미소리를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원고 대리인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법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은 기각합니다. 원고 측 계속하십시오. 증인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지람이가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미소리가 지람이의 전 남자친구의 얼굴책을 찾아 친구가 되어 게시글에 위로의 글을 남겼어요. 그 상황이 지람이 귀에 들어가면서 지람이와 미소리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계속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반이 모두 이용하는 학급 얼굴책에 지람이가 게시글을 썼어요. 키가 작고 이쁜 척하고 남의 것 탐내는 게 취미인 년. 뭐 대충 이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 친구들이 모두 댓글을 달았어요. 누구라고 지명하진 않았지만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며 미소리를 따돌렸어요. 자연스럽게 미소리란 걸 알게 된 거죠. 이번 소송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증인. 중학교 시절 피고가 올린 게시글에 피고가 원고라는 사실을 명기했었나요? 아니요. 그럼 누구도 대상이 원고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추측으로 원고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우리 반 모두가 다. 이상입니다. 증인 손바닥은 대기석으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원고 측 증인 신중에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증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원고와 어떤 관계이시죠? 미소리가 다니는 학교의 상담교사입니다. 증인은 원고가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저는 미소리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상담교사를 했었고 이번에 상담고등학교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소리를 만난 건 미소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상담을 하면서였습니다. 학폭위 회의록을 제출합니다. 학폭위 사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손바다가 말했던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어요. 대리인 잠시만요. 원고 손바닥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자는 오지람, 피해자는 도미솔입니다. 증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폭에서 가피해 학생 모두에게 상담치료 5시간을 조치하였고 지람이에게는 학교봉사 3일의 선도 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학폭위 조치 이후 원고가 상담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나요? 학폭 상담 후 미소리와 지람이는 잘 지내는 듯 했고 미소리는 특별한 일 없이 가끔 상담실을 방문하곤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9월쯤 미소리가 며칠 반복하여 방문하다가 학급에서 일어난 일로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신이 지나가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 힘들고 쓰레기통 옆을 지나가며 밀어 구겨 넘어지게 한 다음 복도를 밀어버려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꽂혀있게 하는 등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 중학교 2학년 때 학폭을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더 이상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원고를 향해 부르던 노랫말과 너무 재수 없으니까 나대지 마. 네가 자꾸 친간 남자 넌 보니까 개 같잖아. 그리고 원고가 어떤 근거로 학폭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던가요? 친구들이 놀리면서 또 일러라, 우리는 중학생이라 태형 안 당한다 등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입학 후 원고를 만난 적이 있나요? 물론 같은 학교니까 오가면 만나긴 했겠지만 4월경에 직접 상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친구들이 자신을 은따시키는 것 같다며 자신이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은따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며칠 동안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혹시 등교를 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셨나요? 예, 며칠 만에 등교를 했길래 불러서 물어보니 학교를 오려고 집을 나서면 구토가 나고 머리가 너무 아파 힘들어서 학교에 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녁에 잠을 잘 못 잔 잘못인 것 같다고 하면서 전날은 병원 약을 먹고 잘 잤다고 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무슨 약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신과 소견서에 의하면 정서 충격, 불안 증세, 위층감 상승 등을 보인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미소리는 학교와 친구들에게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증인. 중학교 시절 피고 오지람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지람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오지라 빵빠레라고 불렀어요. 학교의 모든 일을 궁금해하고 개입하고 싶어 했거든요. 가끔 앞장서서 정의감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번 게시글로 인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제가 학폭위원입니다. 이번 사건이 학교에 접수가 되었고 사건이 학교에 접수가 되었다고요? 누가? 학교는 사고를 인지하는 순간 사안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접수가 되어 학폭 전담기구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학폭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쌍방폭력 관련 학생으로 학폭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도미솔 학생이 피해 학생, 오지람 학생이 가해 학생이 아니란 겁니까? 예, 맞습니다. 미소리도 지람이 게시글에서 비방하여 쌍방폭력으로 학폭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소리 어머니께서 미소리가 100% 피해자인데 처벌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번 소송의 결과를 득한 후에 학폭을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학폭위를 하지 못했단 겁니까? 예, 개최하려다가 중단하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법원의 소송과 학교폭력은 별개로 알고 있는데 왜 진행을 중단하였습니까? 미소리 부모님의 의지가 완고하셨고 지람이 부모님께서도 받아들이셔서 교육청에 사항을 설명을 하고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학폭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대기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은 피고 측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피고 측 증인 감나라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대리인 증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증인 감나라 양은 피고와 어떤 관계이시죠? 지람이랑은 중학교 때 같은 학교였고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럼 얼마 전 피고가 얼굴책에 게시한 글을 보았습니까? 네, 지람이가 게시글을 올렸길래 읽고 댓글을 남겼어요. 그럼 그 게시글이 피고가 원고를 겨냥해서 비방한 글이 맞나요? 아니에요. 게시글이 비방과 욕설이긴 하지만 딱히 미소리라 할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왜 내 얘기야? 라며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괜히 미소리가 가민 반응 보인 거예요. 그럼 게시글이나 댓글에는 도미솔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요. 지람이가 게시글을 올리고 난 후 다들 알 듯 모를 듯 하다 말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손바다가 갑자기 미소리 없는 데서 미소리 욕하지 마 라고 하면서 게시글의 대상이 미소리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미소리라고 한 거죠. 바다가 맞아요. 미소리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다른 친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아, 크크라고 글을 올리고는 아, 그런가? 미소리였구나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게시글과 댓글을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원고 측 증인인 손바다양이 미소리라는 이름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증인으로 나왔던 손바다양은 대기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과 댓글에서 처음으로 원고를 지칭한 사람이 손바다양이 맞습니까? 그건 제가 맞는데 다들 이름을 딱 정하고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 미소리를 욕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 점이 부담되어 미소리한테 미안하다고 깨톡한 거예요. 네, 손바다양은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그날 얼굴책에서 피고가 손바다에게 태그를 걸며 이름을 거론하라고 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사실은 지람이가 저한테도 태그를 걸어 이름을 거론하라고 했는데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손바다가 걸려든 거죠. 그럼 피고가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상황을 만든 당사자라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증인은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고 본인 신문하겠습니다. 원고는 미성년자로 보호자의 동의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원고의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동의하셨습니다. 원고를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고. 피고 속에 피고가 함께 법정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상관없는데요.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진행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요? 전 지람에게 욕먹을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제가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욕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묻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한 번도 그렇게 욕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지일도 아닌 것 같고 지가 난리인지. 원고 대리인 잠시만요. 원고는 법정에서 언행을 조심하십시오. 원고 대리인 계속하십시오.
게시글의 내용과 댓글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중학교 때처럼 남학생 때문이에요. 공석을 친구가 있는데 걔가 강한돌이란 남학생을 사귀거든요. 근데 강한돌은 우리랑도 같은 학교에서 친구인데 제가 장난삼아 사랑투정기에 저랑 강한돌을 매칭해서 글 캡처해서 올렸더니 정작 공서원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지람이가 게시판에 제 얼굴 도배한 거예요. 근데 사랑투정기가 뭔가요? 스마트폰 어플인데요. 남녀 사랑짓을 알아보는 거예요. 재미삼아 친구들도 많이 저래요. 그럼 사랑투정기에 친구의 남자친구 이름을 넣었다고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얼굴책에 욕설을 남겼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람이가 웃긴 애잖아요. 원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법정에서 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계속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원고는 피고와 친구 사이죠? 네, 그랬었죠.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불편한 사건이 있었었죠? 네. 그럼 다른 친구들과도 얼굴책에서 대화를 하나요? 네. 혹시 다른 친구 얼굴책에 피고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글을 게시한 사실은 없었나요? 없는데요. 그럼 이 내용과 댓글에 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상입니다. 피고 본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를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원고 아는 사이입니까? 네, 중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좀 전에 원고에게 질문했던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에 관해 알고 있습니까? 네, 미소리가 학급 얼굴책에 중학교 때 제가 학폭을 했던 내용을 적었어요. 제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제의가 분명하고 게시글에는 미소리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전부 비방글이었어요. 원고가 기록한 게시글 사건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친구가 저에 대한 게시글을 캡처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네. 원고에게 사실을 확인했나요? 아니요. 중학교 때 제가 잘못해서 학폭을 한 거니까요. 원고의 게시글 이후 학교 생활은 어땠습니까? 미소리가 학급 얼굴책에 올린 내용 때문에 학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제가 지나가면 입술을 삐죽거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조폭이란 데서 모두 나돌았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학교 생활에 많이 불편했었죠. 예, 그럼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게시글의 내용에 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 측정기에 도미소리 수고의 남자친구의 한돌이랑 매칭한 결과를 게시물에 올려둔 거예요. 그걸 본 친구들은 그 수고가 남자친구 한돌이랑 헤어지고 미소리가 그 한돌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고가 얼굴 보고 난리였어요. 그걸 옆에서 보니 미소리가 미웠어요. 왜 친구의 남자친구들과 매칭을 해보며 그걸 또 게시글에 올려 분란 일으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제가 오지랖 넓게 게시글을 적었어요. 좀 전에 친구의 남자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매칭 결과가 더 있었던 건가요? 네, 미소리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매칭 결과를 3건 정도 올렸는데 전부 친구의 남자친구들과 매칭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앙따니 왕따를 당했어요. 친구들이 미소리를 불편해했으니까요. 그럼 그 매칭 결과 중에 피고의 남자친구도 있었나요? 아니요, 저 남자친구 없는데요. 그럼 왜 본인의 일도 아닌데 게시글을 적었나요? 사실 개인적으로 미소리를 염두에 두고 적은 거는 맞아요. 하지만 중학교 때도 문제가 있었고 실명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내용만 올린 건데 다른 친구가 실명 거론하는 바람에 실명 거론한 친구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먼저 미소리도 친구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럼 개인의 원망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이 힘들어해서 하게 되는 행동이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원고가 학급 얼굴책에 피고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혹시 그 일에 대한 보복성 게시글이 아니었나요?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대리인은 가압적인 질문을 하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서 보면 당사자 없는 곳에서 욕하지 말자고 누군가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방 댓글을 달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매일 늦게까지 아자를 하고 힘든데 저희끼리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일 뿐이에요. 비방의 당사자가 없어도 저희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을 단 친구들 중에 미소리가 누군지 모르는 친구도 있는걸요. 그냥 제가 쓴 게시글에 맞장구를 친 것뿐이에요. 미소리도 다른 얼굴체에 그렇게 한대요. 비방하는 글을 적고 거기에 댓글을 다는 것이 소통의 방법이라는 건가요? 네, 아마 우리 또래 친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근데 불특정인에 대한 게시글을 적으면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거나 하면 그냥 그 친구에 비방 댓글을 다는 거지 딱히 누구를 지목하여 욕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약간의 죄의식이 들면서도 그 친구 이해하게 되거든요. 비방과 욕설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죄의식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비방 게시글이 타인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나요? 사실 법정까지 오게 됐니 잘못했나는 생각은 들지만 너무 가까이에 흔하게 그것도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내용을 저만 소송에 오게 된 게 약간 억울해요. 나도 소송할 거 엄청 많은데. 이상입니다. 피고 오지랖냥. 본인의 네? 게시글로 원고가 죽고 싶고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두 사람은 친구였지 않습니까? 자퇴랑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였다는 얘기를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긴 들었는데요.
지도 다른 친구도 욕 많이 했는데 지도 많이 반성해야 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네, 피고 대기소로 이동하셔졌습니다. 양측 대리인 추가 질문이나 증인 또는 증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원고 법정 대리인 도합이 피고 측의 피고 윤보에게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피고 윤보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중학교 시절에도 피고 오지랖 양이 이번 사건과 비슷한 내용으로 학교 폭력 조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자녀의 훈육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늦둥이로 나아갔고 오냐오냐 키웠더만 별 희한할 꼴을 다 봅니다. 맨날 휴대폰에 코만 받고 있어가지고 항상 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그래 했는데 또 이런 일을 만들어왔고 참 남사스럽습니다. 참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유소리한테는 정말로 미안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깁니다. 원고 법정 대리인 도합이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다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학교나 가정에만 이 문제를 맡기게 되면 지람이는 또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학폭이라는 규제가 학교에 도입되었지만 실상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학폭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 외에는 학생들에게 어떤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합의보다는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합의금 많이 받으려다가 잘 안 되어 소송을 했네 만에 등 소문이 무성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송 진행 중에 제 딸도 잘못한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양측 대리인 최종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친구들의 사소한 말다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방과 욕설을 듣는다면 누구나 분노할 것입니다. 오늘날 SNS는 공개된 장소인데 아직 어린 원고가 공개된 장소에서 친구들에게 비방과 욕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학원 및 학교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매우 크게 입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인 피고는 물론 피고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주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부모님들에게도 책임이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는 이제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인 처벌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피고는 이번 사건 이전에 원고가 얼굴책에 피고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적은 사실에 대해 본인이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얼굴책에 원고에 대한 게시글을 적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신문 내용에서도 확인했듯이 비방 게시글을 먼저 적은 것은 원고였으며 피고는 얼굴책에 게시글을 적는 것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디 이런 사실을 직시하시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현명한 재판장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변론을 종결토록 하고 10월 20일 본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되 이번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 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소송의 내용으로는 도미소리 원고, 오지랖이 피고이지만 진행 과정을 통해 양측 모두 가피의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재판부는 판결을 통하여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양측이 원만히 화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번 대리인을 통해 주문한 사과문을 이 자리에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양측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친구의 입장으로 사과문을 읽기 바라며 선고에 앞서 조정에 해부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달라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정해진 날짜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조정 기일은 2017년 10월 10일 오전 10시 306호 조정실입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회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 반세를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지금부터 남부지방법원 2017 가단 68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겠습니다. 원피고 출석했습니까? 네. 과거에 비해 SNS라는 소통 매체가 학교 폭력의 주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환했던 사과문을 통해 학생들의 관계는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부모님은 상호 간 잘잘못을 분명히 했으면 하는 입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오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문입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만 원 및 2017년 7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20일까지는 연 5%에 그 다음 날부터 다가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측은 피고 오지랖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 수준이었다거나 원고의 정신과 치료 등 결과가 피고의 괴롭힘이 아닌 원고의 착각이나 나약함에 원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 오지랖의 행위는 엄연히 위에 적시된 집단 따돌림 행위에 해당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 측의 항변은 이유 없다. 인과관계의 성립, 경험칙상 피고 오지랖의 비관계 개재로 인해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은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결국 피고 오지랖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 도미솔이 인격권을 침해당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 윤보호 역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기까지 하였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자료는 피고의 명예훼손의 내용과 정도, 불법 행위의 경위, 원고가 입은 불이익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그 액수를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100만 원 중 위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와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고 및 피고 측은 판결 종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본격적으로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판례도 여러 가지를 많이 참조를 하셨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인상적으로 본 것은 소송 대리인이 배꼽 인사하기 직전에 포즈로 양손을 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증인 신중혜가 대사를 뭐 정신과 소견 관련한 대사를 잊어버렸는데도 중간에 또 이제 다음 대사를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끝까지 이제 잘 한 부분을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원고를 신문하고 있어요. 보통 피고는 이제 피고를 이제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왜 원고를 신문하게 됐나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래는 피고만 신문하지만 원고와 피고 둘 다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도 신문했습니다. 둘 다 잘못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관계를 좀 더 밝히기 위해서 이제 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그 손해배상액은 50만 원으로 인정을 한 거죠? 청구한 대로. 그다음에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청구했지만 50만 원으로 해서 합의 네. 100만 원. 네. 자, 근데 맨 처음에 청구를 할 때는 원고와 피고 이인에게 네. 부모에게 네. 부모 자녀 간에 둘을 상대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합 150만 원을 청구한 것 같은데 도합 합쳐서 150만 원. 그런데 이제 판결문에 보면 각자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피고도 100만 원, 그다음에 부모도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 많이 공부해봤는데 네. 공부를 해보니까 부모는 부진적 연대 채무자로서 각자가 아니라 이렇게 합동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100만 원이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자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물론 이제 부진적 연대 채무자로서 그렇게 했다. 답변할 게 있는데요. 네. 여기 판결문에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았는데 판결문에서는 각자라는 뜻이 저희가 알고 있는 개개인 각각이 아니라 판결문에서는 공동하여라는 뜻으로 알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 원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진적 연대 채무자, 부진적 연대 채무의 의미가 뭔가요? 여기서 피고트는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자녀로 인해 보호감독 의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것을 부진적 연대 채무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특별한 어떤 관계라든가 신분,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책임을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연대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고 정말 흠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대본이라 그래야 되나요? 대본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누가 도움을 주신 분이 있나요? 저희 이거 쓰려고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자문을 조금 받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리얼한 게 많아서 또 좀 세세하게 또 부모님 책임까지 인정하려면 좀 약간 이게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예전에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실관계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런 걸 좀 의도한 건가 그런 생각도 약간 들고, 아무튼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혹시 이거를 학생들이 다 이걸 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훌륭하네요, 정말로. 예. 감사합니다. 이번 그 실현에 있어서는 재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중간중간에 많이 하셨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변론 준비 기일 마지막 때 재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까운 곳에서 쉽게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폭력이라는 형태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지만 가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변론 준비 기일에 하신 말씀이신데 어떤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재판 때 재판장님 하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제가 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요즘 정보화 시대가 돼서 SNS로 나타나는 범죄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건이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좀 모아서 만든 거라서 저희 주변에도 SNS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대사를 적었습니다. 주제를 잡으신 것의 시의성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쭤본 취지는 뭐냐면 여러 번의 재판을 거쳐야 되는 재판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 끝난 상태에서 아직 소송의 결과를 알 수 없는데 우리 재판장님이 원피고 대리인 당사자들한테 이번 사건은 새로운 형태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는 자신의 심증을 밝혀버리는 상태. 제가 원고 소송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판사님께서는 이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공정한 소송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체크를 하다 보면 중간에 많은 코멘트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고 오지랖 양 본인의 게시글로 원고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죽고 싶고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원고와 피고가 다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고 대리인들은 법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이해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제 판결문이 대본에 있는 건 처음인데 거의 실제로 완벽하게 실무에서 쓴 판결문 형태를 따라 주셨어요. 그래서 도움을 좀 받으신 게 있구나 생각했는데 사소한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청구 금액이 약 300만 원이 되지 않으니까 사건 번호가 가소가 돼야 되는데 가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소한 문제긴 하지만 소송 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비율은 뭐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된 건가요? 저희가 공부했을 때 소송 비용은 진 사람이 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판결 이후에서 재판부가 피고에게 치료비 50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시한 150만 원 중 100만 원이 100만 원인 3분의 1을 피고가 내고 3분의 1은 원고가 내는.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3분의 2를 원고가 부담하고 3분의 1을 피고가 부담하고. 그러니까 청구 금액이 얼마였죠? 150만 원. 그럼 인정된 금액이 100만 원인 건가요? 네. 아, 각자 100만 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찬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나와서 마지막 끝인사를 끝으로 경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도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피고는 인터뷰를 하던 도중 몰래 원고의 방에 있는 그림일기, 방 내부와 옷들, 집안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다하여 기사를 썼으나 원고는 얼토당토하는 말로 무고한 기자와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사생활 침해의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다고도 하셨는데 왜 이제야 와서 이게 사생활 침해라느니 기사를 왜 이렇게 자세히 썼냐니 하면서 문제를 삼는 이유를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확실히 특종을 빌미로 형사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거 가지고 사생활 침해 뭐냐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말 조심 좀 하세요. 그쪽이 제 입장 안 들어보시고 뭐랍니까? 사람들은 제 성폭행 당한 어린애 아니냐면서 수근거립니다. 절대 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사건이 멋대로 왜곡되기 전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